자, 우리 물건은 홍대 입구역 및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음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대표적인 대학 상권이며 트리플 역세권의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대로 분류되는 홍익대, 서강대학교까지 근접된 상권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많은 이들의 유동인구를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지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You fade away. 자, 우리는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만들고자 경매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즉,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서울의 중심지에 나만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여 일하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세팅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우리가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유동인구가 높고 집가 상승이 빠른 마포구에 근생 건물이 통째로 매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3회차나 유찰되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 현재 경매가 나와 있죠. 지금 시기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물건이며 소유만으로 압도적인 시세차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물건인지 경매 물건을 바로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2127번째 경매 물건이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도 7월 2일입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에 조사를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이고요. 184-12번지 샬롬 빌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건 종별은 근린주택이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상가주택으로도 이야기하죠. 토지 면적 82평, 건물 면적 217평을 일괄 매각하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64억 8천의 시작, 현재 지속적인 유찰을 통해 41억 4천까지 하락된 시점에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은요, 홍대 입구역 및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서울의 대표적인 입지로서 가치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로는 통사업 건물들이 혼재된 지역이며 많은 기업체들의 임대 러브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가치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경매로 나왔기에 리모델링을 통해 더욱 많은 가치 상승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 금액 보고 또 놀라실 것 같은데, 그죠? 아유, 40억대가 뭐야 저게. 나는 참고로 돈이 없어. 응? 그림의 떡이겠다. 저런 걸 왜 소개시켜주냐, 난 돈이 없는데 영상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절대 끄지 마세요. 응? 자, 경매는요,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을 달리는데요, 결승점이 없다면 그 힘든 과정을 누가 과연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경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물을 마음속에 담아 놓고 페이스 조절하면서 꾸준히 달리셔야 합니다. 제가 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늘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슬기로운 목표를 같이 잡아보도록 하시죠. 자, 감정평가서 이미지를 보면서요, 추가적인 내용, 물건의 스펙 내용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광역 위치도입니다. 광역 위치도고요. 현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입니다. 딱 봐도 물건의 위치가 상당히 높다 라고 보이시죠? 홍대 입구역 및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높은 유동인구를 확보한 지역이며 20, 30대의 젊음의 거리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냥 말 다 했죠.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물건은 왕복 2차선, 여기 보시면 중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중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 외에 여기로 보이는 4m 이면도를 또 끼고 있습니다. 이 고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하를 끼고 있어요. 지층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저희가 여기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럼 건폐율 60%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토지에 약 20평 정도는 서비스로 건물을 더 지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층은 용적률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하를 뽑아내서 20평 정도의 건물을 더욱 신축할 수가 있는 매력적인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가 건물 특성상 지하
그러니까 1층을 필로티로 날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건축선 호텔을 통해 전면부에 한 대, 두 대, 세 대 났고요. 측면에 두 대 정도 더 될 수 있게 주차를 확보해 놨습니다. 자, 층별 계양도입니다. 우리 물건 지하 있다고 했죠? 지층. 자, 지하는 총 34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룸 3개 호실이 나와 있습니다. B1호, B2호, B3호가 나와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보일러실 약 2평이 제시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함이 있어 지장을 주진 않습니다. 자, 1층입니다. 1층은 34평 근생시설 3개 호실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숍, 공실, 사무실 총 3개의 호실이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 여기 또 보시면 제시외도 하나 나와 있죠. 6평짜리 또 사무실 및 확장 부분 창고 이런 시설도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층부터는 전부 다 원룸입니다. 2층은 총 40평이고요. 201호부터 206호까지 총 6개 호실의 원룸 시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층은 2층보다 조금 큰 45평입니다. 자, 301호부터 306호 6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은 45평 7개 호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01호부터 407호까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옥탑이 하나 있어요. 옥탑이 약 5평 제시외로 나와 있는데 이 또한 원룸으로 사용 중에 있고 매각에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원룸 개수는 23개, 상가는 3개, 합계 26개의 호실을 임대 구성 가능한 수익형 상가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이미지는 대장 옥션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물건의 전경입니다. 전경. 이렇게 보시면 전경 보이시죠? 자, 딱 봐도 건물이 노후돼 보이시죠? 1986년도에 사용승인 된 건물입니다. 약 40년 된 건물이라 경매에도 거의 땅값만 나왔어요. 건물값은 반영 안 됐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땅만 보고 매입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제시외 건물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죠. 상가 추가 확장된 부분들 매각에는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상가 3개 호실 하나, 둘, 3개 호실, 상부층은 원룸 각 층별로 6개 호실씩 세팅되어 있습니다. 옥상 여기 제시외 원룸 나와 있던 거 있죠? 요것도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실로 보여져요. 1층 상가 공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도로 조건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상가 건물도 잘 보이시죠? 좀 이따 거리뷰 보면서 보여드릴 건데 우리 물건지 인구도로는 통사옥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옥형 건물로는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복도 부분입니다. 지하 복도인데 이렇게 협소한 복도로 원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임대 수요가 좀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 또 3층 복도 이미지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제시외 건물 기역 보일러실로 사용 중인데 매각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뒤에 측면에서 좀 떨어져서 본 광경이고요. 자, 여기는 아마 중개업소로 사용 중인 내부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중개업소로 충분히 사용 중에 있다. 아마 위층의 원룸에 대한 중개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보여집니다. 주변 건물 현황들인데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옥형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좀 더 상세한 스펙사항은 이제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82평입니다. 꽤 크죠. 감정가, 토지의 감정가만 61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평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매 최저가는 40억대로 건물의 가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땅값만 반영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좀 해볼게요. 등기부등록상 권리상 2019년도 11월 18일 날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전부 소멸합니다. 근데 이 건물의 이 등기부의 채권 최고액이 24억밖에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경매 최저가는 얼마였습니까? 40억대죠? 건물의 최저가 40억대로 우리 이 건물의 가치에 비례해서 등기부 채권 총액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죠. 이러면
경매의 취하 여부도 일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하될 여지도, 채권 금액이 높으면 취하 여지는 없지만 채권 금액이 낮으니까 다소 취하의 여지는 보인다 라고 보여지는 현황이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시면 총 16명의 임차인이 있는데 이 물건에는 대항력이 다소 있는 임차인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한 명 한 명씩 권리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시죠. 자, 강땡모 씨가 있어요. 전입일은 1987년도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9년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전입만 빨리지 아무것도 안 써있죠. 이런 거는 현장에서 아마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는 임차인인지 아닌 건지, 점유를 나간 임차인인지 다시 한번 현장에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강땡모 씨. 그 다음에 이땡모 씨도 대항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전입,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7천만 원은 전액 배당 들어갈 거라고 예상됩니다. 왜? 아까 우리 채권 금액이 높지 않았죠? 그래서 현 최저가에 낙찰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당 들어가서 오히려 이런 임차인들은 권리상 문제가 없다. 낙찰 금액에서 전액 배당 들어가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매 물건이 오히려 베스트입니다. 왜 베스트예요? 나갈 준비가 다 끝났어요. 낙찰자를 기다리는 이유는 명도 확인서 받아갖고 배당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 비용이 들어가지도 않고 단기적인 명도 협상도 끝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항력이 있는데 전액 배당 들어가는 경매 물건은 베스트다. 이런 거를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지만 사업자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은 전액 배당 들어간다. 자, 손땡모 씨도 전입,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은 전액 배당 들어간다. 문제가 이런 임차인들이죠. 전입은 빠른데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 그죠? 강땡모 씨, 이땡모 씨는 따로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 정땡모 씨 마찬가지로 전입, 확정, 배당을 전부 적법하게 이행하기에 전액 배당 들어갑니다. 채땡모 씨도 알아봐야겠죠? 전입만 빠르고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자, 지금 생각하시는 거 내가 보이는데 눈빛이 어떤 눈빛을 하고 있어요? 뭐야? 안 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안 해.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하셔야 돼. 저런 게 있으니까 싸게 사는 거예요. 저런 게 없으면 어떻게 싸게 사겠습니까? 그렇죠? 끝까지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선 자, 이땡모 씨 전입 빠르니까 확인해 봐야 되고요. 정땡모 씨 대항력은 있지만 다 배당했기 때문에 배당 들어갑니다. 채땡모 씨도 확인해 봐야 되고요. 자, 손땡모 씨 주거 임차인인데 전입 확정은 빠른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보증금 8천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낙찰 대금에서 전액 한 푼도 배당 들어가지 않고 낙찰자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임차인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변제하지 않아도 돼요? 자, 보세요. 손땡모 씨, 손땡모 씨 성도 같죠? 그리고 501호에 거주하죠. 501호 누굽니까? 501호에 같이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 보여집니다. 가족관계겠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왜? 위에서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배당 요구를 못 하죠. 보증금도 같죠? 가족관계를 보여줘서 해당 임차인은 배당이 별도로 나갈 필요가 없다. 인수할 금액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주식회사 법인회사인데요. 이 사업자 등록일도 빨라요. 그럼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이 501호에 거주 중이신 분의 법인 사업자예요. 지금은 현재 폐업했고 운영 중이지 않다 사업을 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법인 사업자 또한 인수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땡모 씨도 전입 확정 배당을 다 했기 때문에 전액 낙찰 대금에서 배당 들어갑니다. 최땡모 씨도 마찬가지죠. 전액 배당 들어갑니다. 무겁지 않기 때문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인수금액 없고요. 대항력이 없죠. 그럼 우리가 한마디로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강땡모 씨, 이땡모 씨, 채땡모 씨. 요 보증금 미상 세 분을 알아봐야 합니다. 근데 제가 예상했을 때는요.
저 3명의 임차인들 90% 이상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들 해보세요. 내가 경매 나온 집에 살고 있어요. 임대차로. 그러면은 임차인들은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거. 내 보증금이에요. 내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는지, 어떻게 행위를 해야 되는지 항상 이게 걱정이죠. 항상 이게 걱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든 법원에 전화 계속해서 신고하려고 그러고 법률 자문도 받아보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수차례 감정평가사 가고 경매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 신고를 하지 않은 이 3명 누구겠어요? 대부분 세대주의 가족들이거나 혹은 점유를 이전에 나갔어요. 벌써 나갔어. 나갔는데 전입은 미처 못 뺀 거지. 나갔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니면 뭐 월세 미납을 통해 보증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죠. 보시면 월세 미납을 통해 그냥 보증금을 털고 나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무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증금이 있으면 왜 신고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인수되는 금액은 아주 미비하거나 없다고 보여집니다. 설령 다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경매 물건의 수익성 여부를 좌우할 만한 보증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크게 문제되진 않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한번 보면서 입지 좀 자세하게 보죠. 자, 우리 물건은 홍대 입구역 및 신촌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젊음의 메카라고 불리는 서울 대표적인 대학 상권이며 트리플 역세권의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명문대로 분류되는 홍익대, 서강대학교까지 근접된 상권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많은 이들의 유동인구를 품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하고 싶어지는 지역의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자, 거리별을 보면서 입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자, 우리 물건의 이미지입니다. 이거죠. 요거. 자, 우리 물건은 이렇게 왕복 2차선 메인 도로변 끼고 있다고 했죠. 도로변을 낀 건물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면도로 4m 이면도로를 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언덕을 일부 끼고 있어서 지층에 대한 용적률을 서비스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건물의 사용 승인일이 40년 가까이 된 건물이라 상당히 좀 노후된 보여집니다. 그래서 토지의 가치로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이미지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통사업 건물, 그죠? 여기도 사업 건물로 보여지고요. 여긴 주거, 주상복합으로 보여지고, 여긴 통사업 건물, 쪽쪽 보면 통사업 건물들이 많아요.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사업 건물이죠. 역사와의 거리와 그리고 주변 상권이 잘 형성된 입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형은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예전 이미지 2010년도고 아주 오래된 거 볼까요? 이렇게 생겼었네요. 다 원룸이네요. 그때도 그죠? 원룸이 돼 있고 부동산이 2개나 돼 있었네요. 이렇게 부동산 이 옆에 위에 있는 원룸들의 임대 구성과 주변 원룸의 임대 구성을 같이 맞췄겠죠. 그리고 여기 건설 회사들도 같이 있네요. 그때도 여기 공실로 보여줬고요. 여기 가건물이 뭐 이렇게 건축사무소로 썼네요. 토목이나 건축사무소 등기 관련된 법무사 뭐 이런 쪽으로 썼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대신 이러면 조금 다 떨어져 나가고 경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임대 구성이 좀 불가능하고 올해 경매 기간 동안 때문에 건물의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주변의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도로변과 맞닿아 있는 건물 볼게요. 토지 약 60평의 건물 120평짜리 건물이 46억의 매각으로 나왔습니다. 토지 평당가 7,700으로 나와 있네요. 우리 거랑 거의 사용 승인일이 비슷하죠? 오래된 겁니다. 7,700. 자, 또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좀 더 가깝기 때문에 한 1억 5천대 나와 있네요. 도로변 1억 5천. 도로변만 볼게요. 이면 타고 들어간 거 말고. 자, 도로변 1억 5천. 오, 많이 비싸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준시주급이라 컨디션이라 1억 5천대로 보여지고요. 1억대. 이건 일부 노후 됐는데도 1억대로 나왔네요. 1억대.
도로변 1억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8천 정도의 시세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8천 정도의 시세 평당. 그럼 우리 거 토지가 몇 평이에요? 80평이죠? 그럼 얼마입니까? 88에 64억 정도의 60억대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경매 최저가는 41억대로 안전마진은 충분히 확보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변에 이 건물 임대 월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상가 건물 통사고로 나왔네요. 아마 주변 시세 한 평당 20 나왔을 거예요. 여기 제가 아는 동네라. 2,900 월세 나누기 건물 면적 116평. 116평 하면 평당 25에 나와 있습니다. 25. 128평에 1,900만원. 10만원대 후반에요. 10만원대 후반대, 중후반대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거 한번 임대 한번 계산해 볼까요? 통사고로 임대 줬을 때. 자, 우리 거는 건물이 217평이죠. 217평. 그냥 보쇼로 판단해서 진짜 보쇼로 해서 평당 10 해보죠. 10. 그럼 2,000이라고 해볼게요. 2,000 곱하기 12개월. 월에 2천만원. 1년이면 2억 4천의 임대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증금 회수 시 수익률은 10%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신 리모델링이 필요하겠죠. 리모델링을 통해 통사옥 건물로 재탄생시키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한 20만원 돈인데 10만원대만 받아도 10% 이상의 상가 건물로 재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건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총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총요약. 자, 여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지역으로 분류되는 마포구에 위치한 근린주택 경매물건을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입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트리플 역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왕복 2차선 도로변을 접한 건물이라 가시성은 월등한 편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현 경매 최저가는 평당 5천만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는 평당 8천만원대로 30% 이상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베스트적인 출구 전략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마포구 인근으로 회사 사옥을 찾고 있다, 혹은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내가 회사를 운영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물건이 안성맞춤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회사 사옥으로 운영하여 땅값 상승과 사무 공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추구 전략은요, 똘똘한 한 채를 딱 사놓고 안정적인 월세와 지가 상승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경매물건에 적합합니다. 낙찰 후 전체 리모델링을 통해 회사 사옥 건물로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임대 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월세 흐름과 시세 차익 전부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부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부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교적 건축 면적이 높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 가치 상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만한 가치가 있겠죠. 두 가지 추구 전략에서. 대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자, 현 상태로 운영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현 원룸 건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이에요. 위에 상부층의 용도가 원룸, 뭐 고시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으로. 근데 불법으로 원룸 시설로 개조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은 안 됐지만 향후 적발 시 이행 강제이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시시설로 바꾸기에는 소방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운영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리고 원룸으로는 적합하지도 않는 상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필수적으로 예상하고 현 경매 물건을 입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리모델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냐라고 하면 범위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외관, 내부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룸으로 구성된 쪼개놓은 방개수들 있죠. 그거 다 합쳐서 단일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가로 사무실로
새 거기 때문에 단일화 작업. 그리고 건물 면적이 꽤 있긴 한데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승강기 탑재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작업도 가능합니다. 제가 수많은 시행과 리모델링을 진행한 통밥으로 본다면요, 평당 최대 300이면 넉넉하게 리모델링 진행합니다. 300이면요. 근데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긴 해야 합니다. 내부 구조도, 그리고 주변의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축소되거나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해당 리모델링 비용을 평당 감안하더라도요, 해당 건물의 가치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꼭 선행되어야 되는 부동산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죠. 전입 확정 배당을 다한 임차인은 문제가 되지 않아. 하지만 전입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범위, 혹은 나가셨는지 아니면 현재도 점유하고 있는지 필수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 활동을 통해 해당 임차인의 히스토리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실사용 용도가 아니다, 당장 수익만 만들 거다 라고 하시면요,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더 유찰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한 번 정도 더 떨어지고 매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유찰하고요. 아니면 내가 만약에 아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난 내가 직접 4억을 써서 운영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똘똘한 한 채만 그냥 사서 평생, 그러니까 좀 중장기로 오랜 기노업으로 보유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현 차시 최저가 기준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선 잘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나오더라도 굉장히 고가에 나오죠. 그래서 최저가를 보되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보시고요. 아니라면 이거 내가 그냥 리모델링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 유찰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날 샌드위치 휴일이도 마찬가지인데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우리 시청자분들과 한 길을 보고 한 뜻을 보고 함께 가는, 소통하는 대장 김상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도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